세계 4위의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동남아 지역 최대 방산 수출국으로 우리와 방산 협력이 가장 활발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2017년 11월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방산 협력 증진이 기대되는 나라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지역의 패권 국가로 미국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발표한 2019년 국방력은 세계 15위로 동남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자주적인 비동맹 중립 외교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특정 패권 질서에 들어가는 대신 미국, 중국과 각각 양자적 유대 관계를 적극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도 동남아의 맹주적 지위를 인정해서 인도네시아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비록 외부 위협은 크지 않지만 세계 최대의 도서국가이자 해양국가인 만큼 인도네시아는 육군보다는 최근 해공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힘입어 2000년대 초반 2조 원 내외였던 국방비는 2019년 들어 9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군 현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우리나라 방위 산업도 훈풍을 맞았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카이의 KT-1 기본훈련기와 T-50 고등훈련기,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장보고함을 개량한 1,400톤급 잠수함 등을 도입했습니다. 이 밖에 협력 수준이 예전 같진 않지만 카이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1조 7천억 원을 들여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KF-X 사업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 후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의 방산 협력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17일 역사상 최초로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실시해 조코위 대통령은 득표율 55.5%로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그러나 상대 후보였던 프라보워 수비안토의 대선 결과 불수용 입장 표명에 따라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대규모 불복 시위가 전개됐습니다. 결국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프라보워 측의 모든 이의 제기가 기각되면서 조코위 대통령의 재선이 최종 확정됩니다. 이후 프라보워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이 협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프라보워 장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KF-X 공동개발 사업과 대우조선해양과의 2차 잠수함 구매 계약에 급브레이크를 건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도네시아는 KF-X 분담금 6천억 원을 연체 중이고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주문한 잠수함 3척과 관련해서도 계약금 납입 등 이행을 보류 중인 상황입니다. 프라보워 장관은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국가는 여러 번씩 방문했으나 우리 국방부 장관의 방한 초청은 검토를 계속할 뿐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데요. 더욱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정부 개각에서 프라보워 장관이 연임되면서 우리 정부와 방위 산업체들의 근심이 늘어나는 형국입니다. 해외로의 무기 수출은 각 나라의 정치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일수록 더 심한 편인데요.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은 이런 개발도상국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위산업계 관계자들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급변하는 정치 상황에 맞춰 발빠른 대응과 적절한 인맥 유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상 KD패스였습니다.